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오늘 정부가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 열었죠.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답니다.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연결할 분은 오늘 일자리 청와대 보고대회에 참여한 청년 창업가입니다. 웹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업체 플링크 주식회사의 최필준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청와대 다녀오셨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예, 한 몇 분 정도 오셨나요, 오늘은? 오늘 청년분들은 한 20분 정도 오신 것 같고, 예. 그 외에는 이제 뭐 정부 부처에서도 많이 오시고, 예. 또 교육계에서도 오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 창업가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오늘 그러면 젊은 청년분들이 한 20분 정도 오셨다는 그 20분들은 대부분 네. 창업가분들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년 창업하신 분들은 한 2-3명 계셨던 것 같고, 예. 이제 군인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이제 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한 5-6분 오셨던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청년분들도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말씀을 좀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분위기가? 네, 거기서 청년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발언권을 주셔서, 네. 그래도 청년들이 한 7-8명 정도는 의견을 내고 왔습니다. 네. 그 초기에는 엔젤 투자를 하신 것 같고, 그죠? 네, 맞습니다. 산업진흥원 쪽에서 좀 지원을 일부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또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네. 정부가 주는 지원책이 있는데, 네네네. 우리 최필준 대표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네.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정부의 지원이 어느 부서에 어디에 있다라는 이 정보를 다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나 이제 창업진흥원에서는 예.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사업들 공고를 모아서 볼 수 있어서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발표된 고용노동부 쪽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국방부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이게 이제 보통 네. 우리가 원스톱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네네. 모든 곳에 가면 다 그쪽에 정보가 다 모여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국방부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부, 뭐 미래창업부 모두가 다 네. 비슷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K-스타트업 이런 웹사이트를 하나 종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느껴보시지 못했습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새로운 정책을 내실 때마다 이제 공고하고 이제 홍보하시는 것들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각 부처마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때 뭐 어떤 서류라든지 신청 절차가 너무 다 달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 만약에 그런 통합 사이트가 있다면 신청 네. 절차도 좀 일원화하고 예. 필요한 서류들도 좀 이렇게 좀 표준화해서 예. 하면 좀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벤처가 한 15,000개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벤처 붐이 일어나지 않고 창업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네. 한국의 미래가 있을까 싶은 걱정도 되는데요. 네네. 창업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좀 어려웠다는 점 또 아쉬웠다는 점 이런 걸 대통령께 좀 말씀을 드렸나요? 어땠어요? 네, 오늘 일단은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발표된 것 중에 큰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청년을 3명을 고용했을 때 1년에 2천만 원씩 3년간 이제 인건비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 3명을 한꺼번에 이제 고용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사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생각하셨는지 오늘부터는 이제 1명 고용 시부터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점점 더 조금 이런 작은 기업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군인분들 그다음에 특성화고 네. 학생분들은 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군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분들은 어쨌든 전역을 한 다음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어떤 기업에 대해서 면접을 본다든지 뭐 어떤 취업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 발표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리 이제 전역 전에 기업 어떤 면접 활동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군대 내에서 어떤 취업 관련된 교육들을 좀 이수를 할 수 있다라든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던 것 같고요. 장교들이었습니까? 사병이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장교였습니까? 사병이었습니까? 사병분들이 오셨습니다. 사병분들이었고요. 예. 네네.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이제 본래는 이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한 다음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예. 이번 정부 지원에서는 먼저 취업을 하고 후 대학을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네.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예. 이제 많은 혜택들을 주겠다. 이제 학업을 선택하든 예. 나중에 뭐 유학을 선택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겠다라는 네.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최필준 대표는 어떻게 해서 청와대에 가시게 됐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거를 이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고용보험하고 고용 이제 그 관악고용지청에서 이런 간담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런 혜택 받는 기업으로서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유효한지 네. 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의견을 듣고 가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도 나가서 항상 이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추천을 받아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저 최필준 씨도 그렇지만 저도 또 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네. 정부가 발표하는 청년 실업률, 그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한 자릿수인데 실제로는 두 자릿수 이상이잖아요. 두 자릿수잖아요. 네. 청와대 가신 김에 좀 이런 체감적인 느낌, 또 말씀 좀 주시죠. 어떻게 해보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자료에는 한 자릿수의 청년 실업률을 이제 보여주셨지만, 네.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3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두 자릿수자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냥 뭔가 그냥 일자리 만들어보자 약간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보다는 예. 정말 약간 재난 사태이다. 네, 정말 심각했군요. 그런 심각한 분위기를 갖고 의견을 나누시는 거 보고 좀 알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자리 상황판 보셨어요? 네, 다시 한 번요. 일자리 상황판 있는 거 보셨어요? 일자리 상황판 오늘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앱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업체 주플링크 최필준 대표였고요. 이어서 노동문제 전문가 윤수미 의원 지금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경영궁의 아침에서 잠깐 봤었죠, 복도에서. 네. 네. 기억하시네요. 그 특단의 대책이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네. 느끼시기에 정말 특단의 대책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대책입니까? 저는 특단은 한시적 대책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주목을 해요. 네.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욕을 먹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예. 이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아마도 추정권 때 대통령께서 선거로 욕을 먹든 뭐든 간에 이 재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을 하자. 이런 의지를 표명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일단 한시적이지만 시작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원인 분석은 거의 끝났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 간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남녀 격차가 크고 그 다음에 비정규 정규 격차가 커요. 예. 근데 항상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예. 그래서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가기가 어렵고 예. 그런데 일자리는 중소기업에만 많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대기업은요, 자신들이 임금도 잘 주고 복지도 해줘요. 다만 여기서 일자리가 안 늘어납니다. 예. 문제는 중소기업은 임금을 주기도 복지를 주기도
사회 문화적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지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그렇다면 저희 우리나라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아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성장이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질 않아요. 예.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단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만을 해결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 최소한 청년에게 중소기업도 이 임금과 복지를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스스로만이 아니라 예. 정부와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거라고 봐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원인에 대한 이제 이 새로운 정책 혹은 좀 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생태계와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네. 이 대책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문수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네. 대한민국이 경제 정책을 가져온 역사 속에 늘 묵혀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 간의 격차, 그다음에 남녀 간의 격차,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70년 산업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온 하나의 구조적인 누적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 누적된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게 그러면은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방법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업이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 거다. 예. 그래서 기업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책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 정책을 보십시오. 기업에게도 물론 중소 중견기업에게도 지원을 하지만 네. 그 중소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예. 실질적으로 지원을 대폭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찔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게 좀 더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일자리를 단지 중소기업만이, 그러니까 기업이 늘리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사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차단을 한 게 예. 저희 내부에서도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정창민의 시대는 끝났다. 예. 그러니까 유목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50대, 60대는 정창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방식으로, 예. 그다음 혹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방식으로. 근데 요즘 유목민이에요, 정말. 예. 근데 유목민들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큰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이나 사회적 보장을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채워놔야 하거든요. 예. 요건 기업이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유목민 시대에 맞는 대책을 지금 설계하고 있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유목민의 시대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한시적 대책이고 미니 추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온 걸 보면 사실은 이 중소중견기업 그러니까 이 한 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한 일일당 연봉 3분의 1 수준을 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네. 취업자에게는 약 3년간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주택에 대해서도 좀 낮은 이자율로 네. 청년들이 주택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3,500만 원까지 4년간 저리로 대출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이상으로 내부적으로 더 검토된 건 사회 안전망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사업장 그다음에 소득별로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주게 돼 있어요. 네. 이걸 확대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은 미니 추경이고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 어떤 이 세금 세제나 이런 부분이 이제 검토가 될 때 예산이 검토가 될 때 좀 더 본격적으로
아마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방금 은수빈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본 원칙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왜냐 그러면 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 그로스라는 말을 해서 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야 되지만 사회 전체가 포용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점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평화당,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청년 일자리 추경안 이거 땜질식이다. 민간 창출을 힘써야 된다. 이게 원래 구조적인 문제다. 그다음에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일자리 해법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고용 창출이 한국 경제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모를 해야 된다. 결국 시장에서 모든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입장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이제 정말 이념과 좌우를 떠나서 일자리가 시장에서 해결됩니까? 제가 이념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민주평화당의 정치적 논평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인들은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표를 받는 시민들의 대표자들이에요. 이념이나 뭐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미 시장에서 더 이상 일자리나 사회 안정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죽으라는 얘기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가야 되는 청년들한테 평생을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다보스 포럼에서도 심지어는 IMF에서조차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작년에 홈페이지 전면에 최저임금 올리라는 걸 홈페이지 전면에 내세운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는 정말 정부와 사회, 그다음에 시장 모두가 이제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복지와 어떠한 일자리와 어느 정도의 급여를 줄 건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정치인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정무적 계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점은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 시민의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신 일자리 대책에서도 약 한 7,600억 뭐 4개 분야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4개 분야 110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한 7천억 정도 쓰겠다고 하셨고요. 정부가 결국 재정 지출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IMF에서도 한국 정부가 재정을 좀 털어서 경기 부양을 해라 이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해서 끊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청년으로만 놓는다면 우선 3-4년간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미 인구 구조상 3-4년 정도는 청년층들의 문제가 심각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3-4년간은 임시적,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대책을 미래 세대가 어쨌든 숨을 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사회안전망이라든가 혹은 기본소득 문제처럼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창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시든 중소기업에 있든 대기업에 있든 심지어는 실업을 하든 아니면 잠시 쉬든 간에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방식의 안전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망도 필요하고 노마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안전망이 필요하죠. 왜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직업도 한 곳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 곳을 옮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능력이 있다. 이런 사회적 가치나 의식 구조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 경우에 복지 혜택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아시겠지만 노동시장 구조를 놓고 보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전체 중소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기업의 한 80%, 90% 가까이가 취약한 구조 노동시장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면 5인 미만에 아마도 한 500만 명 정도라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게 최저임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특히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연구원에서도 2007년에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직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사회보험
사회보험료 100% 지원을 설계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혹은 10인 미만에 한정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지금은 기업의 보험료가 묶여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내가 보험을 들고 다니는 방식, 유목민이니까 예. 이 방식으로 보험의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예. 고려를 했었고요. 예. 또한 그 청년들은 이직이 심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럽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퇴사를 했을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네. 근데 외국에서는 3개월 정도 유예를 해서 주거든요. 예. 그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세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예. 검토를 했었고 현재 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좀 한다면 저는 조소지역에 다니시는 청년들한테도 매우 도움이 될 거다. 저도 은수미 의원처럼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시급함 그리고 특단의 대책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붓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문제를 해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언젠가 좀 고민을 다시 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네. 또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전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